번째 키워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찰서로 간 이준석과 전한길입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오늘 오후 6시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끝장 토론을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전 씨가 오늘 낮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예고전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와 전한길 씨 사이에 법적 문제가 있나 보네요. 네,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 씨를 고발한 상황인데요. 전 씨가 어젯밤 갑자기 보도 자료를 내고 토론을 약 5시간 앞두고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서 이 대표가 고발한 부정선거 주장 관련 혐의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겁니다. 예. 하필 토론 당일에 경찰서에 출석한다고 하니 이준석 대표 토론 불참을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일정 조정이 가능한데 사실상 손들고 일부러 조사받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전 씨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구속시킨다면 수갑차고라도 토론에 가겠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서 저는 전 국민들께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을 낱낱이 보여드리고 예. 토론 피할 의지는 없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토론회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일단 전 씨는 약 3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고요. 수갑은 안 찼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 6시 10분쯤부터 토론회는 시작됐습니다. 이준석이 부정선거로 당선되려면은 사전투표 이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것이 없는데 오늘은 이것을 정리하는 판이 되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컴퓨터 이쪽으로 전공했기 때문에 투표 조작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한다는. 예, 토론을 하고 있군요. 예, 챙겨보지 못해서. 오늘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전한길 TV의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펜앤드 마이크라고 하는 이 우파 채널에서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6시 1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전한길 씨와 3명, 3명이 같이 해서 4명이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1명하고 지금 같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오늘 2시에 받았던 전한길 씨 4시 정도에 나와가지고 수갑을 차고라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킨 것인데요. 자, 오늘 좀 전체적으로 이 토론의 질이나 토론하는 방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D가 이준석 대 전한길 끝장 토론 승자는 누구냐 이렇게 지금 댓글 창에다가 투표를 올리고 있는데 사실 며칠 전에 이거 했었거든요. 그때는요 전한길이 이기는 것으로 사실은 투표가 나왔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이에 우리 또 정기한 대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정기한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예, 전한길하고 지금 이준석이 열심히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동접이 한 들으시면서 30만 명 보셨죠? 되는데요. 아, 네. 자, 거기서도 바로 현장 투표하더라고요. 누가 토론을 더 잘하나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토론의 결과는 자, 시청자들이 평가하는 것은 51%가 전한길이 앞서고 있다. 이준석은 한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 또 20% 정도는 모르겠다 누가 이기는지 무승부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아마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총결집한 상태에 전한길과 전한길 주위에 세 사람이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영돈 PD하고 뭐 변호사 두 사람이 박주현 나왔어요. 변호사? 박지현 변호사하고 김영미라고 하는 무슨 본 대표인가 VON이라고 하는 뭐 예,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독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폰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합쳐서 4명이 나와가지고 4대1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부정선거론이나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서 보고 계셔서 이준석 대표 얘기는 잘 안 듣고 이준석 아웃 이런 얘기가 좀 많긴 해서 아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결과 나온 것 일단 같아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야, 유튜브가 대단하긴 대단하다. 지상파 종편에서 다 거부한 토론을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이제 보수 매체, 뭐 보수 유튜브지 않습니까? 거긴 해도 되죠. 왜냐면 유튜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토론하는데 유튜브의 영향이 이렇게 커졌다는 게 하나 느끼고, 두 번째는 토론의 결론이 나지 않는데 각자의 주장만 가지고 한 사람은 신앙심으로 이야기하고요. 한 사람은 과학과 통계로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신앙과 과학이 붙으니까요. 신앙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럼요. 신앙이 이기고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하는 결론에
모든 작은 증거들을 거기 다 끼워 맞추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부정선거라는데 아니라는 증거는 네가 설명이 안 되지 라는 방식으로 가는데 첫 번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 특정한 날 누가 어떻게 육가원칙이 있는데 어쨌든 부정선거였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니까 이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 낸 거는 대법원도 카르텔이다. 근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이대도 카르텔이냐? 맞다. 조이대도 카르텔이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기는 게 부정선거의 개념부터 서로 다 달라요. 이 네 명이. 그런데다가 실제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랬더니 그 김영미라는 분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거다. 막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준석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은 맨날 선거에 지고 맨날 감옥 가고 그랬는데 무슨 부정선거를 그분이 먼저 했냐 이런 얘기까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여다 보니까 증거를 대라 그러면은 딴 얘기라고 증거는 없고 무슨 선거에 언제 어떤 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뭐고 그 부정선거를 왜 했냐 물어보면 민주당 사람들이 15% 이상 득표해가지고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 한 거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 나오고 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전환길의 논리 중에 요게 있습니다. 전환길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럽니다. 이준석은 당사자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내가 아무 관계도 없는 역사 강사가 왜 이것이 사기가 아닌데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것은 내가 봤을 땐 사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부정선거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알맹이가 없고 이제 껍데기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살짝 봤는데 거의 쥐를 잡더라고요. 네 명이서 그냥 이준석한테 공격을 계속해야 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토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전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이준석이었어요. 이걸 왜 봤지? 예를 들면 이렇게 끝장 토론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확신했던 저 네 사람이 야 잘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 진짜 부정선거는 없었을 것 같네요라고 고개를 숙일 거라고 생각했나? 확신범들은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가 갑자기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10년을 횡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까지 어느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누구도 판시한 게 없는 거고 더 중요하게는 아니 윤석열이 임명한 선관위 사무처장이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임명한 국정원에서도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했고 자기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정보사에 있는 장교들 같은 경우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해서 다 부정선거 없다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뭘 얻으려고 이걸 했는지 이준석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득이 맞냐 실이 맞냐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입장이 더 많은데 오늘 전환길 씨하고의 토론보다는 박주현 변호사라고 하는 이분하고 이준석 대표하고의 토론이 사실은 더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라는 분은 자기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계속 뭐 평택 거 어디 거 해가지고 계속 고소를 했는데 고발을 다 했는데 영장도 안 쳐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전부 다 불기소만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압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결론이 아무것도 안 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여자분은 자기가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좀 이상한 방식으로 잘 안 되게 좀 하고 있고 좀 하여튼간 좀 들어보면은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딴소리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다 부정선거 신을 믿으시는 종교의 각 파벌 목사라고 하면 저기 지도자리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자기 신도들한테 네. 자기가 얼마만큼 잘했는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뭔가 그냥 윽박 지르고 목소리만 크게 하면 되는 거지 논리나 증거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자기가 먼저 목소리 크게 해서 이준석한테 뭐라고 하는 것만 지금 쇼츠로 제작 중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쇼츠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아, 그래요? 네, 패널 마이크에서 우리 네. 그 영상 함부로 쓰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다행이네요. 네, 자기네 것만 올리라는. 이준석은 나오기 전에 이준석 대표는 한 명이라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개종시키겠다는 각오로 나왔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 신앙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네. 이과에서 그러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블루노님, 네. 블루노 777님 개그들을 하고 있더만요. 너구리님 토론 보다가 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이렇더라고요. 이제 구조는 이해하겠더라고. 이게 왜 부정선거론자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확산시킬 수 있느냐. 일단 선거라는 것이 수천만 명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표 종사자들,
개표 종사자들도 수만 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이 어떠한 실수를 생길 수,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중에서 뽑아서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사인을 받는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지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실수를 하나하나씩 모아서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하는데 그 실수가 결과적으로 통계에 반영된다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관외 투표와 그리고 사전 투표 그리고 관내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지역에 유권자의 총수와 투표 용지 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이거 지금 달랐으니까 일부러 다른 놈한테 더 준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면 지역별로 각기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선거구가 특히 투표관리소가 한 1000개쯤 되면 각기 다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전 국민이 움직이면서 투표를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실수를 마치 부정선거인 것.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걸 정리를 해보라 라고 하면 선관위도 이 투표 제도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선관위가 계속 연구했던 게 온라인 투표를 하자 차라리. 근데 진짜 위험한 건 온라인 투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 투표는 통신망을 완벽하게 선거에만 쓸 수 있는 것을 누가 확인하고 입증하느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조작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그래서 뭐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수개표를 통해서 개인이 찍는 것. 우리나라 전자개표가 어디 있습니까? 수개표 하는 거를 그냥 화폐 돈 우리 세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금. 그게 지금 전자계산입니까? 아니죠. 그냥 개수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자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꼬아가는데 어쨌든 실수 하나하나를 마치 부정인 것처럼 몰고 가는 그 논리의 함정에 결국은 종교화를 시도할 수 있는 뭔가의 에너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면 그냥 종이를 넣고요. 종이를 꺼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맞아요. 그 과정에 예를 들어 수개표와 가는 과정에 손으로 세기가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전자개표 같은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건데 맨 마지막에 또 뭉치를 가지고 또 검사를 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들어가는 숫자랑 나가는 숫자가 맞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다른 얘기를 가지고 뭔가 되게 아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설명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부정선거를 하면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부정선거를 왜 합니까? 그 부정선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뭔가 달성하고 싶은 그 목표가 있을 텐데 그럼 그거를 설명하라고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말들을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됐잖아요. 부정선거 주장하면서도. 그럼 그거는 부정선거는 있었는데 그냥 당선된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누가 이거를 통제하는 사람이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했는지 그러면 또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일 심한 이야기 뭔지 압니까? 난 지금 맨하탄 프로젝트를 처음 들었어.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여론조사도 다 조작이야. 그 얘기 잘했어 진짜. 이거 다 조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70% 나오지 않냐 지지율이 이러면서 70%는 아니지만 70% 나오지 않냐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것도 다 조작하기 조작이다.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는 뭐냐? 결국 해소가 안 돼. 국힘이 지더라도 부정선거. 국힘이 이게 또- 망하더라도 부정선거. 그러면서 계속 부정선거론자를 이렇게 한 30만 명 정도 끌고 간다는 게 사실 놀랍기도 하고 이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와 슈퍼챗 터지는 거 보셨죠? 봤어요. 우리는 슈퍼챗을 권장도 안 하지만 들어오지도 않지만 슈퍼챗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게 숨어있는 비밀의 열쇠가 하나 더 있다. 근데 이제 돈 때문에 결국 그래요. 돈이다. 돈. 돈이에요. 돈이다. 네, 종교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돈이에요. 그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은 그렇게 가능하고 이 패널 마이크는 사실 그렇게 통해 가지고 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화이트 야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준석 인간성을 떠나서 머리 좋은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 토론을 왜 나오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논리력 딸리는 4명을 상대해서 가볍게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지를 쇄신하러 나온 거였습니다. 요새 좀 관심을 덜 받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이번으로 관심 쫙 받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안철수 전 대표도 경기도지사 출마 포기했거든요. 이게 마땅하게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를 못 구하고 있는 마당에 네. 그냥 슬쩍 이준석한테 밀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준석을 왜 합니까? 국회의원직 날아가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가요?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나와서 싸워주니까 또 한편으로 고맙기도 해요. 이게 막 부정선거론자들을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진보 진영 이런 데서 싸우는 것과
오히려 이준석 정도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싸워주니까 뭐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두 번째는 그래라도 논리적으로 좀 제압하지 않으면 진짜 이게 종교가 되면 사이비가 되고, 사이비 되면 어떻게 합니까?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해서 정말 정당 활동 자체를 아예 왜곡시키는 이런 거 충분히 하고만. 그럼 지금 이게 한 30만 명 있다라고 하면 그 뒤에 뭐합니까? 정당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척결당 이렇게 해서 만들면. 아니 왜요? 괜찮은데? 부정선거 척결당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서 그 당수 역할하면 10,000원, 20,000원씩 내가지고 10,000명이면 1억. 돈 벌면 되니까. 아니 제가 아는 그 일단 소수정당 한 군데는 한 달에 들어오는 당비가 5억씩 돼요. 제가 어디서 수가 없어요. 네. 5억씩 들어와요. 논평 만드냐고 무슨 자료를 봤는데요. 현수막당이 있어요. 극우 현수막당이요? 정당 중에. 예, 현수막만 걸어요. 어. 거기는. 그래서 대통령이나 중국에 대한 혐오 현수막을 엄청 거는데 거기가 아마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미코님께서요. 지면 그냥 부정선거인 거고요. 이기면은 부정선거인데 근소한 차이로 이긴 거라고 말아버리니까 대답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러네요. 저도 아까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진짜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아니, 뭔가 근데 좀 불쌍해 보이고 이런 이 거. 아니, 잘 싸우더라고요. 이 내간주에는. 개혁신당이 손발이 안 맞아요.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 전환길이 자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야 이준석 너도 부정선거로 된 거 아니냐 이 명예훼손 했다고 그거 밝힌다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이준석이 이 토론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너 나 명예훼손을 했어. 내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 것처럼 거길 갖다 명예회복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럼 거기 뭐하러 나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여기에 나오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논쟁을 벌이게 되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준석한테도 깨지는 거면 보수 내부에서도 깨지는 거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런 논지로 깨졌으면 이 부정선거론자들은 옛날에 깨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근거들을 더 확실하게 봐. 이준석하고 논쟁을 벌이잖아. 우리가 이겼을 거라고 되게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 쇼츠 같은데 댓글에 뭐가 올라오냐면 여론조사 제가 쇼츠를 올렸거든요. 국정운영 지지율이 올라간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걸어다니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70%인데 이런 글들이 올라가는데 다 이런 사람들이 다 퍼뜨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장을 열어주게 되면 이 장이 당장은 전내 이견에 근데 우리가 보잖아요. 전내 이견에 판단 안 해요. 야 전환길이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전환길이 또 그 어떤 부정선거 관련해서 상징적 인물로 더 올라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머리를 굴렸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전환길은 이번에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전환길 아예 말을 못 하고 있고요. 입만 꾹 닫고 있고요. 뭐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승리자는 말이 맞든 안 맞든 자기 이름을 알린 박현주라는 그 박지원인가 박현주가 예, 그 변호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환길 씨는 오히려 실력이 떨어진다. 말빨이 안 서는구나. 이거를 조금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막 전환길 TV 보시죠. 내일부터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근데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이런 말씀 자기가 이겼다 그러겠죠. 노임 변호사님. 네? 이준석이 이겼다. 세상에요. 또라이 진짜 많아요. 보니까 오늘 토론에 보니까 야 세상에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 많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표현의 자유 그리고 뭐 이게 다양성 뭐 이런 거 인정해주는 쪽에 매우 가까운데 야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변호사든 무슨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현혹하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걸 다 저걸 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돈이 붙어 있고 마치 그것인 것처럼 논리 만들어서 그다음에 한 말씀 드리면 그 잘 나가던 고발뉴스 전문 채널의 KBS PD 있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어요? 이영돈 씨. 아니 왜 이렇게 됐냐고요. 돈이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김영애 배우 생각나지 않습니까? 황토팩 그거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그 황토팩 때문에 김영애가 탤런트 출신으로 사업을 그렇게 잘했는데 잘 됐죠. 근거도 없는 거를 가지고 거기 중금속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황토에는 원래 그 성분이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고 해가 끝까지 우기면서 그거 지금 밝히려고 하다가 이영애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애 씨가. 김영애 씨는 암이 왔잖아요. 네, 병에 걸렸죠. 네. 끝까지 이걸 극복하려고 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회사는 망하고 부도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좀 반성을 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갑자기 이 사람이 부정선 지가 선거를 어떻게 하려 내가 중앙선관위 대변인하고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이나 법규 해석과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해보면서 뭔지 아닌지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정신 차리고 중앙선관위에 배울 만큼 배웠고 이 사람도 기자 PD 제대로 했던 사람 아니에요. 찾아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대신 전제가 있죠. 양심에 깨끗하게 백지 상태에서 한번 진짜 알아봐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골고리님 10분 정도 보고 왔는데 도저히 못 보겠어요. 토론이 아니라 배설 잔치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또 이병칠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스픽스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투표지 한 장만 부정선거에도 부정인 것인데요. 그러면 사전 부정선거를 없애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의심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셨는데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요. 지난번에 사전투표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거에서 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동탄에서 될 때는 사전투표에서 역시 지고 본투표에서 이겼는데 내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게 도대체 부정선거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은 펜의 마이크보다 재미없어서 스픽스로 넘어온 거야. 스픽스에 넘어왔어. 그래서 부정선거 한 장이라도 그러면 5천만 장이나 한 장이라도 부정선거면 부정선거가 아니고 그거는 누락. 그리고 표에 실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보세요. 투표 용지에 시어자 돼 있는 동그라미 아닙니까? 그거 위치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뭐 접지다 보면 잘못 접치고 이런 것도 다 가져와서 이 표로 계산했다 저 표로 계산했다 그거 대한민국 시스템대로 다 돼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는 지금 펜앤드마이크 지금 원래 아까 32만 정도 봤는데 지금 27만이 보고 있거든요. 5만이 빠졌는데 화나서. 왜 그러냐면 사회자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회자가 왜 이렇게 사회를 편파적으로 보냐. 왜 이준석 편만 되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준석 편을 든다고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분 말씀대로 얘기하면 인간의 삶은 다 실패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오류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건 오류를 최대한 줄여서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완벽한 진실이 만들어지 우리가 신이지 뭐 예를 들면 그럼 뭐로 인간으로 삽니까? 그냥 신으로 살면 되지. 네, 김영미님이요. 최고의 증거라고 제시한 기사의 언론사가 바로 스카이데일리였습니다. 야, 이거 근데 과간인데요. 그 사회자가 박상규 아나운서로 되게 SBS 네, 채널에 네. 본부장했던 분 아니에요? 맞아요. 예전에 뭐 밥도 같이 먹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좌파 사회자를 갖다 놨다 이렇게 좌파 사회자를 왜 갖다 놨냐 이런데 지금 사회자 이걸 막 하고 있고요. 아니 이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적 성향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에도 너무 토론이 이렇게 사들어 가니까 좀 정리하려 그러면은 막 뭐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본인이 얘기해요. 나는 그냥 보수적으로 얘기했는데 나보고 좌파라 그래 이렇게 얘기 방송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질풍가도님이 살다가요 저는요 중국산 영주를 부정선거했다고 하는 것들이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셨고 테이스 타이프님이 살다 이준석을 응원하게 되네요 내가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누렸나요? 살다 이준석을 그러니까. 지지하게 하는. 계속 그러는 게 이준석 완패. 그래서 그 얘기만 이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신앙으로 예를 들어서 막 그 외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외칩니까? 막 뭐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내일 아마 그 여기 나온 전한길하고 뭐 박주연 아닌가? 네, 박주연 변호사. 이분들 네 분이 각자가 내가 이준석을 박살냈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 아무것도 모르더라.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맞겠죠. 이런 말도 올라옵니다. 사회자 당장 빼라.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 사회적 빼라 하고, 판단이니까. 그래서 이준석 FBI에서 바로 조사하라 이런 것도 올라옵니다. 트럼프 오라고 그러죠. 가만. 트럼프 모셔라 그러지. 그리고 좀 맨하탄 프로젝트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핵무기 관련된 뭐 무슨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들은 나는 사실 처음 들어본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정신 세계는 정말 이번에도 빛이 나고 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쪽으로 빛이 난다. 이런.